여자도 함장을 해요? 와, 세상 많이 변했네. 부산 남항의 조용한 횟집 골목에 거칠고 낯선 기운이 밀려들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전장의 지휘관이었죠. 건달들의 조롱, 할머니의 떨리는 손, 텅 빈 시장의 침묵. 그리고 그 순간 손끝에 닿은 어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단순한 휴가 나온 해군 대령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 한방. 지금 바다보다 뜨거운 육지의 전장이 펼쳐집니다. 부산항에 서서히 햇빛이 내리쬐던 그날 아침,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림은 함교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5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그녀에게 고향의 바다 냄새는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대령님, 정박 준비 완료됐습니다. 부함장의 보고에 하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군 최초의 여성 구축함 함장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수고했어요. 부함장님.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부두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림의 마음은 이미 박명자 할머니의 횟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찾던 그 작은 횟집은 하림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해군 제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하림은 남항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것 같았고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던 하림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박할머니의 횟집 바다향기는 시장 안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하림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미소 속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림아, 이게 누구야? 우리 하림이가 돌아왔구나. 박할머니는 하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하림은 놓치지 않았어요. 15년간 함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림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에 하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 우리 하림이 또 예뻐졌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바다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하림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늘 그랬듯이 할머니에게는 하림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35이에요. 그리고 함장이 됐다고요. 함장. 하림의 말에 할머니는 손뼉을 쳤지만 곧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우리 하림이가 대단하지. 해군 최초의 여자 함장이라며? 다들 내 얘기를 들으면 자랑스러워해. 할머니의 음성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하림의 마음에 의심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시장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림의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될 뿐이야. 하림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군인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여야 할 시간에 텅 비어 있는 가게를 보며 하림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하림은 자신이 15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 지금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쳤어요. 하림의 등줄기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손님들의 무례한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림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번 휴가 기간에 단순히 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다에서의 폭풍전, 그 이상한 고요함이 지금 이 작은 횟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횟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하림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 앞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박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림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주범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죠? 장사는 잘 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이 하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는 느릿느릿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최동훈 씨, 오늘은 왜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림은 할머니가 이 남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이번 달 보호비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깎아드렸는데 이번 달은 제대로 내셔야죠. 하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보호비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를 찔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훈 씨, 이번 달은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하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자신을 딸처럼 돌봐주던 그 당당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우는 비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할머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이 시장은 하루도 못 버텨요. 알죠? 그의 부하들이 비웃으며 주변 테이블을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고 가게는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하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못 모으셨어요? 그럼 오늘은 물건이라도 가져가야겠네. 동훈이 수족관 쪽으로 걸어가자 할머니가 황급히 그를 따라갔어요. 제발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손님들 것인데. 하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훈과 그의 부하들은 하림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어머, 손님이 있었네. 죄송해요, 아가씨. 잠깐 장사 얘기 좀 하느라. 동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림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하림은 그의 무례한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하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할머니는 하림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림아, 넌 그냥 앉아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동훈이 하림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하림이라고
혹시 송아림? 그 유명한 해군 여자 함장? 하림은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동우는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야, 이거 재밌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대단하다고들 하더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자네. 하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군인으로서의 훈련된 자제력이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하셨죠? 하림의 질문에 동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지켜주는 대가예요. 아가씨는 바다나 지키세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그의 말투에 담긴 조롱에 하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했겠지만 할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 이성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이 하림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어요. 함장님,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배나 잘 지키세요. 그 순간 하림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이제까지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변했습니다. 동훈의 손이 하림의 어깨에 닿은 그 순간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손이 하림의 어깨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하림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눈동자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림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15년간 군함을 지휘해온 함장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 신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동훈과 그의 부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 송아림 대령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의 함장이죠. 그녀의 말에 동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입니다. 대령님, 당신의 계급장은 여기서 아무 소용없어요. 하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한겨울의 냉기를 담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하림은 천천히 박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게 가족과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해군 장교로서 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요. 동훈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림의 당당한 태도에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대지 마. 동훈의 부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이 하림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림의 손이 흐릿한 잔상을 남기며 움직였습니다. 부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순식간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가게 안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하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해군 특수전 훈련도 받았어요. 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머지 두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두 남자가 동시에 하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미 수백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하림은 이미 그의 발소리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림은 몸을 날렵하게 돌려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첫 번째 남자는 아직 하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힘을 주어 그를 바닥으로 유도했어요. 불과 15초 만에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림의 호흡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동훈의 눈이 분노로 번들거렸어요. 그는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칼날이 가게의 불빛에 반사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순한 보호비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될 거야. 동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하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최 씨,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하림의 목소리는 마치 함교에서 명령을 내릴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칼을 휘두르며 하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하림의 몸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이제 완벽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동훈의 공격을 간단히 피한 후 그의 팔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칼을 든 동훈의 손이 하림의 통제 아래 들어갔어요. 으! 동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림은 적절한 압력으로 그의 손목을 눌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림은 동훈의 팔을 등 뒤로 돌려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릴 때는 단 한 번만 말합니다. 최 씨, 그게 함장으로서의 습관이에요. 하림의 말에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하림은 동훈을 놓지 않은 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림이 박할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안도감이 비치고 있었어요. 하림아, 내가 이렇게 강한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가게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폭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을 때 하림은 여전히 동훈을 제압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남자들과 하림에게 제압당한 동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어요. 하림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함교에서 보고를 하듯 명확하고 간결했어요. 이 사람들이 박명자 할머니의 가게에 와서 불법적인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제지하자 저를 공격했고, 저는 정당방위로 그들을 제압했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하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송아림 대령님이십니까? 하림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경찰관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김순경? 아니, 지금은 경위가 되셨겠네요. 경찰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하림에게 경례를 했어요. 김민수 경위입니다. 대령님. 15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대령님 밑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하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옛 부하를 만난 기쁨에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반갑습니다. 민수 경위, 제가 이 사람을 넘겨드릴게요. 하림이 동훈을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동훈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하림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동훈과 그의 부하들을 수갑을 채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가게 안에는 하림과 박할머니 그리고
몇몇 시장 상인들만 남았습니다. 하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림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하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뭉쳤던 감정들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하림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우리는 몇 달 동안 그 건달들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림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김경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겁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림이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간지렸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림은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중생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림과 눈이 마주치자 소녀는 놀란 듯이 굳었습니다. 하림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너 하림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송하림 대령님 맞으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림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너는 누구니? 소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김미래라고 해요. 대령님 TV에서 봤어요. 저도 나중에 해군 장교가 되고 싶어요. 하림의 가슴이 따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꿈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요. 미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네, 대령님처럼 멋진 함장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림은 미래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미래야,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미래의 눈에 결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림은 소녀의 밝은 에너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아. 미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와 행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림은 소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박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폭풍 후 이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잔잔한 물결만이 남았습니다. 부산항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해군사관학교의 강당은 푸른 제복을 입은 여생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림은 단상 위에 서서 그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가슴이 뜨거운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들의 얼굴에서 꿈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림의 목에 뭔가 뜨거운 것이 걸렸어요. 15년 전 그녀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여자 함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하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자가 무슨 함장이냐. 바다는 남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강당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모든 생도들의 시선이 하림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하림은 공감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리더십은 결단력,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팀원들을 믿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림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났어요. 여러분,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그저 바다일 뿐이에요.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도 선물합니다. 한 여생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 여성 장교로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림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제가 처음 함장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부하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불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림의 가슴이 그때의 기억으로 아직도 아팠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어요. 하림은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부산 남항시장에서 만났던 그 여중생, 미래가 해군사관생도 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림의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의 자질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부하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이유가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때문이 되도록 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림은 생도들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난 후 그녀는 강당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대령님, 하림은 돌아보았습니다. 미래가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래, 정말 너구나.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부산에서 대령님을 만난 후 제 꿈이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곧장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했답니다. 하림의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미래야. 그런데 너는 그때 중학생 아니었니? 미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지금은 1학년 생도입니다. 하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짧은 만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꼭 대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함대사령관이 될 거예요. 미래의 눈빛에서 하림은 확고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미래야, 그 꿈을 절대 잃지 마.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불꽃을 지켜내렴. 하림은 미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야. 우리의 한계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야. 그 한계를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어. 미래의 눈에 결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림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열정, 저 꿈, 저 결의. 하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당을 나서며 하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래가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림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구나. 하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열리고 있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가능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동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없는 좁은 방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한때는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그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후회.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림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정의였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일어나 구치소 창문으로 향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어요. 언젠가 그는 이곳을 나가 진정한 힘을 찾을 것입니다. 남항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박할머니의 바다향기 횟집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 집이 그 유명한 해군 대령님이 구해준 집이래. 대령님이 자주 오시는 집이라던데? 손님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선이 아주 신선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가게 벽에는 하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하림은 제복을 입고 할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항상 바다 위에 있는 하림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 바다 위 충무공 이순신함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함교에 선 하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수평선을 향해 있었어요. 대령님, 항로 이탈 선박이 보고되었습니다. 부함장의 보고에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좌표를 알려주세요.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함은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어요. 부하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거칠게, 하지만 항상 위대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박할머니의 미소, 미래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남항시장 사람들의 감사한 눈빛. 하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령님,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부함장의 말에 하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조금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함장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하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림의 말에 부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대령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요? 하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함교 창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림은 문득 미래를 생각했어요. 저 바다 위에서 언젠가 미래가 함장으로서 자신의 함을 이끌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 임무를 수행하러 가볼까요? 부함장님, 하림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함교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부하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최대 속도로 전진하세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하림의 명령의 함은 더욱 빠르게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함의 선체를 치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어요. 마치 바다가 그들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림은 잠시 눈을 감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바다는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바다는 영원하다. 하림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어요.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진정한 힘이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힘. 충무공 이순신함은 수평선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모험,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항로를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다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림도, 미래도,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을 수많은 사람들도 이 위대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파도처럼 영원히.